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전부 계산해서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자가 1억을 청구했어요. 5인 미만이면 너 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근로자가 바로 나가가지고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하고 그리고 부당해고 부재 신청까지 청구합니다.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아! 네, 안녕하세요. 밴디트 행운여점 이주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공병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제 모텔 그리고 호텔에 꼭 필요한 노무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제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직원 고용 시에 전달받아야 될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4대 보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으로 등본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증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또 급여를 이체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서, 그러니까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통장 사본. 됩니다. 네. 그 정도가 단가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이제 직원 고용 시에 준비해야 될 서류나 서명받아야 될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요? 네. 너무 심플한데? 네. 왜냐하면은 네네.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네네. 만약에 준비를 안 하셨다가 그 다음날 작성하거나 그래도 네. 사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는데 그 교부 의무 미준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벌금 500만 원 전체가 나오진 않고 네네. 그 중에서 한 10% 처음 위반했을 때 10% 정도 나오지만은 뭐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뒀다가 근로자가 왔을 때 서면으로 주고 서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근로계약 시에 이제 서류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금을 일단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한 9시부터 6시까지 근로를 한다. 이런 걸 기재해야 되고, 그리고 휴게시간도 12시부터 뭐 1시까지 휴게시간이다. 네, 이런 것도 기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휴가는 언제 보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금을 기재할 때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임금이 구성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기본급이라든지 아니면 연장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 항목들도 이제 적시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지, 통장으로 지급할지, 통장으로 지급할지, 그리고 며칠날 지급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질문 드린 것들은 고용시 서류랑 준비 사항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급여 관련돼서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급여를 저희가 이제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이제 네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제 전부 다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 이제 지급할 때 뭐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 했습니다. 그럼 연장근로 했으면은 연장근로 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연장근로 한 시간에 시급까지 써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급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번거롭게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임금 명세서에 그 시급이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4대 보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사장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장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는 일단 계산을 잘못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네. 뭔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비목들을 잘못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시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노무사님의 경험에서 가장 많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비목에서 실수를 하시더라. 그런 게 있을까요? 국민연금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국민연금이 좀 계산식이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계산식이 복잡한 것보다는 원래 1년 차이신 분들 처음에 신고했던 금액대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나가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4.5%거든요. 급여의 4.5%가 국민연금으로 나가는데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 하면은 연장근로에 따라서 변동되고 근데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씩 정해지는 건데 거기다 4.5% 곱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를 변동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셔서 계산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되는 값이 아닌데 변동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특히나 우리 사장님들께서 좀 국민연금 중요하게 또 이제
보시고 임금 명세서 작성하시고 또 임금도 제대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이제 포괄임금제가 좀 사업주들에게 유리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포괄임금제가 네네. 유리하다, 불리하다 네. 이것보다는요. 포괄임금제를 하는 이유는 사업주들한테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 편리하다? 네, 편리합니다. 네. 뭐 왜냐하면은 포괄임금제를 뭐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네. 월급을 먼저 정한 다음에 월급에서 이제 구성 항목들, 그러니까 연장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야간수당 이렇게 쪼개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시급을 먼저 정한 다음에 시급에서 이제 기본급 정하고 야간 근로 시간 정하고 연장 근로 시간 정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안 하게 되면은 네네. 매달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 매달 이제 다시 계산해야 되고. 네. 원래 이제 포괄임금제를 하면 딱 정해진 월급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네.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변동되는 금액이 또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네. 계속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업주님들이 번거로워지시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 급여를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네. 이제 약간 포괄임금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근로계약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매달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번거로웠는데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되게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포괄임금제는 이제 사업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귀차니스트들을 위해서 좀 그렇죠. 귀찮음을 덜어주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네. 저희 이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해야 됨에도 미지급을 했을 때 좀 이제 이런 임금 체불되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많이 겪어보셨나요? 주휴수당 미지급 많이들 네. 하는 실수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자기들은 이제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명세를 줬는데 네네.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급을 계산했더니 최저임금에서 좀 미달이 됐어요. 네네. 자,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그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네. 임금 체불할 땐 이런 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저희 이제 사실 사장님들께서 네. 주휴수당 계산하실 때 이제 네. 또 실수를 하시거나 애를 먹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계산식 개꿀팁 하나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계산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네네. 네, 그분들은 그냥 한 달에 35시간이 주휴수당이 돼요. 네네. 네, 근데 6시간이라든지 뭐 5시간 근로하는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네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혹은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전부 근로시간이 네네. 다른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네네. 그때는 토종근로시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치를 다 합쳐가지고 거기다 그냥 0.1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0.1이요? 0.2. 0.2. 네. 네, 0.2를 곱하면 이제 네. 주휴수당이 나온다. 네. 개꿀팁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 이제 임금체불 분쟁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임금체불 사건들이 생긴다 하셨는데 임금체불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애를 먹고 계신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임금체불 문제를 나이스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제 경험칙상 네. 대부분 안 좋게 나갔을 때 네, 그렇겠죠. 서로 자존심 문제가 굉장히 네. 걸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좀 근로자랑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를.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뱀의 혀를 이용해서 좀 설득을 해야 된다. 네, 좀 네. 설득을 하셔야 되고, 네네. 근데 합의를 하실 때 또 그냥 합의를 하시면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납득을 못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보통 급여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오해에서 이제 임금체불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랑 협상을 할 때는 급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네네.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빨리 그 이달 내로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내로라든지 가능한 빨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약정서를 쓰시면서 합의를 보시면은 근로자분들은 사건이 너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모텔 업주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텔 업주님들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유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휴 네. 시간에 이제 직원들에게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네. 다만 그 직원들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 이 시간에 근무를 했어라고 주장을 하면은 되게 이제 곤란한 상황도 많이 되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휴게 시간을 어떤 식으로 좀 명시를 해야 업주님들께서 그런 휴게 시간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특히 저희는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키오스크가 설치되어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손님들을 응대를 하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시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쉬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업주님들이 세팅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근로시간과 또 대기시간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근로시간은 뭐냐면요. 사업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네네.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거를 근로시간이라고 하고요. 대기시간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에요. 네네. 네, 전자로 말했던 휴게시간 같은 네.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죠. 아. 네, 대기시간은 다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돼요. 아,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된다. 네. 근데 이제 키오스크를 만드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프론트에서 하실 일을 키오스크가 대신 해주니까요. 네,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그 시간, 그 네네. 시간은 근로자가 완전히 휴게 시간이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로계약서의 휴게 시간을 단순하게 1시간 아니면 뭐 2시간 아니면 3시간 이렇게 써버리면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차라리 12시부터 13시까지 아, 딱 식사 시간. 시간대를 네. 정해서. 시간대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는 또 휴게 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실제로 네네.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를 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최대한 이제 직원들이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또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가는 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모텔업 특성상 현금이 많이 이제 또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을 받아가신 직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금으로 받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현금 수령증이라는 걸 좀 발급을 해서 서명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아, 현금 수령증이라는 걸 발급을 네. 하셔야 되는군요. 발급이라기보다는 근로자한테 받는 거죠. 서명을 받아서 사업주가 보관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급여 명세서 같은 것들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 전달을 하는 거죠. 네. 이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 증빙자료가 남기 증빙 때문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 현금 수령증이라는 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건가요? 어떤 사업주가 그냥 네, 갖고, 사업주는 그냥 갖고 받아서 있어도 됩니다. 갖고 있으면 되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와 신불자가 4대 보험과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 하더라도 뭐 F4 비자라든지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재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신불자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 전부 가입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단에 신고하게 되면은 사업주로서는 피해가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냥 4대 보험 가입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웬만하면 4대 보험을 가입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4대 보험 가입하기 싫어 그리고 비용 처리하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약에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또 인력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사업주분들이 어떤지는 압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나중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고 혹은 산재를 당했을 때 네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장님들 요즘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나 신불자들 4대 보험 없이 또 해달라, 뭐 비용 처리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이런 비용 처리 4대 보험에 대해서 업주분들께서는 좀 지키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게 리스크가 적다라는 말씀을 우리 노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퇴사 및 해고 시의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나가가지고 3개월 뒤에 부자회복 부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뒤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네. 이제 좀 최대치의 그렇죠. 최대치죠. 수익을 땡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3개월 뒤에 나가가지고 부자회복 부재 신청을 해버리면은 일단은 1,500만 원, 1,500만 원을 깔고 시작하시는 거죠.